3번. 할머니한테 지 애를 맡기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애 돌보는 기쁨을 주는 거니까 나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심으로 믿는 생각.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00명 중 6명꼴로 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흔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겸손함을 배운 건지 겸손함의 가면을 쓴 건지 마이웨이로 살아온 저에게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10대부터 20대 초반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중2병처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애가 넘쳐서 나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우월하게 생각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오만방자한 행동이 사실은 정신병이라면 혹은 그 전조 증상이라면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정신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자극시킬 한마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성격장애의 일종으로 자신만만한 성격의 극단적인 형태인데요.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만큼 쉽사리 남의 시선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는 모순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능을 향한 집착과 동시에 열등감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번. 다같이 교통체증을 겪는 교속도로에서 내가 이따위 새끼들이랑 같은 곳에서 찌질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2번. 어떤 여자는 아무런 데뷔도 하지 않고 미인대회를 계속 나간다. 지속적으로 출전하면서 자신이 당연히 우승할 줄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3번. 할머니한테 지 애를 맡기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애 돌보는 기쁨을 주는 거니까 나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심으로 믿는 생각.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00명 중 6명꼴로 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흔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애초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보니까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가 제일 잘났다는데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여길 리가 만무하고 자신의 완벽함을 믿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증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일 뿐 실제 일반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 넘치고 위트 있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비전문가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를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생기는 이유를 최근의 학계는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이 우월해야만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 어린 시절 주변의 무시, 학대와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오냐오냐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애착관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릴 때의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감수성 차이도 중요할 테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크게 외연적 나르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스트 분류됩니다. 외연적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자신감이 과도할 정도로 쉽게 드러나는 형태이고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오히려 내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겉으로는 소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불편해요. 자신이 무언가 망신을 당하거나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일 상황을 피한다고 해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면서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깎이는 상황 자체를 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공통적으로 우월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적 자존감, 자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 사랑과 같은 긍정적 관심을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모든 행동이 이를 위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전체가 사랑받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우 사교적이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군자의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로 투사하는 나르시스트라면 극단적인 경우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이기심과 질투,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의 원인에도 말씀드렸듯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며 자신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남들이 몰라준다 식으로 방어기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투시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심한 경우 지속적인 기만과 조건화로 상대방을 현혹시킵니다. 타인과의 애정관계에 대한 정서적 발달이 부족하다 못해 인간에 대해 내면의 깊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그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까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정신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잠재의식 차원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입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극한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완벽함을 믿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끊임없이 비판하며 주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려고 하지만 역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비판하여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타인의 자신에 대한 비판은 사소한 것이라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해서 아무리 정당하고 건설적인 내용이라도 인정하지 못하며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아주 사소하게라도 비판당했을 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무시당했을 때, 혹은 그렇게 착각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분노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데 이를 자기애적 경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실증내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공감 능력의 부재로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인물이 주변에 있다면 혹은 의심가는 인물이 있다면 그런데 그 인물이 내 연인이라면 관심 있게 봐주세요. 단순히 왕자병, 공주병으로 치부하기에는 가족이나 연인, 부부 같은 깊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로 이들은 칭찬과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망, 감정이입 능력의 부재로 주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연인관계의 경우 초반에는 사랑 폭격 시기라고 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완벽한 연애상대로 이상화해서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 주다가 금방 마음이 식어 상대방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처음에는 사소하고 미묘한 비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평상시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상대방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쓰레기 버리듯 상대방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새로 찾은 사랑이 또 시들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구애하고 관심을 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는 상담을 받지 않고 그 상대방이 병에 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온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 능력이 없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으며 초기의 사랑 폭격 시기도 사실은 실제로 깊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정서적으로 강하게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게 돼요.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감정이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갈등으로도 심한 복수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며 심한 경우에는 흔치 않지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는 드문데 이는 양심이나 죄책감보다는 너무나도 소중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약한 특성을 보면 왜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상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상생활에서는 대단히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인이 일상적인 수준의 관계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족,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처럼 상당한 시간을 함께한 후에야 안심하고 선량함의 가면을 벗고 극히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아니면 얘기를 듣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내가 정신병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거 아니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아래 항목 중에서 5가지가 해당이 되면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판단을 합니다. 1번.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이 있는 사람. 2번. 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3번.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상류층인 사람 또는 기관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 4번.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는 사람. 5번. 특권의식, 즉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감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 6번.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7번.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즉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감정 또는 욕구와 같은 선상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8번. 종종 타인들을 시기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9번.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최소 5년에서 10년의 장기간의 심리치료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병에 대한 자기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이상행동과 완벽주의 성향을 줄임으로써 나르시스트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작은 결점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이 극으로 굴러떨어지는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흔합니다. 덧붙이면 편집성이나 강박성을 비롯한 다른 성격장애들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만으로도 그 사람을 무조건 나르시스트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성격장애의 특성상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우울감이나 충동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 이를 줄여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오만방자하고 자기애적 사고가 정신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무섭네요. 당신을 자극시킬 한마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